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러 가지 그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지금 관심이 됩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지만은 지방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내 살림살이,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 선거, 그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의 이슈들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후보자들의 어디 누군지 또 공약이 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도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 지형이 상당히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고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야당이 승리한다면은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변성이 큰 상황이 되겠죠. 또 어느 야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에 또 키를 누가 잡느냐 이런 그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차기 주자들, 이른바 차기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적표를 거둘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박원순, 이재명 여권에서는 또 야권에서는 안철수, 남경필,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적표를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또 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점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안정, 야당에서는 견제 이런 화두를 던질 것 같은데 여야의 어떤 전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간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은 초반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가까운 인연을 강조하면서 전부 다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 특히 지역 사업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 힘을 받아야만이 지역 사업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야당은 확실한 지금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요. 야당은 전략을 짜려면은 뭔가 여당의 약점을 잡아서 전략을 짜야 되겠는데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여당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대북 문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2야당인 더불어미래당, 바른미래당, 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지금 한때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에 뭔가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분위기여서 그렇죠. 답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에 있어서 가지고도요. 보면은 2006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전라북도 광역단체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야당한테 줬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 거꾸로 재현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직후에 있었던 당시 6.4 지방선거 때요. 아무래도 당시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감당이 됐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계열이었던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도와주십시오라고 흡수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 전략이 이번에 간다면은 뭔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아니면은 민생 문제를 걸고 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유리한 쟁점을 가지고 맞붙이고 있어가지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여당은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자는 이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은 적어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부각되는 전략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선거 전날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예. 요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하게. 지금 상황은 대체로 한번 출렁거리는 분위기, 취소 트럼프가 통보한 이후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 직후에도 그렇게 반응이 없던 걸 보면은요. 남북 정상회담이 혹시 달리 갔을 경우는 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역풍이 나오긴 어렵지 않은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 곳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광역 중심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대 격전지 몇 곳 살펴봅니다.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후보들 정말 유세 일정이 빡빡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은 잠자지만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위로도 드리고. 장사가 안 됩니다. 알바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상가도 빈 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선의 민영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네,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지금 박원순 현 시장의 3선이냐를 놓고 지금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맹공을 펼치는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선거전이 본격 진행이 될수록 과연 그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고, 과연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인데, 그 지방선거가 과거에 보면은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한 55%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명확한 것은 그동안의 샤이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샤이 보수층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예.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보수층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보수층이 나름대로 결집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하나는 또 한쪽으로는 그동안에 그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젊은층, 진보층들이 다소 결집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시각도 있었는데, 그 층들은 보면은 과거 선거를 보면은 선거 막판에 또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 진보층이 또 결집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남은 변수고요. 오히려 지금 관심은 2등, 3등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남아있긴 합니다. 무슨 1단계 한번 기회는 놓쳤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하면은 이제 단일 후보로서 바람직할 건데 그건 날짜가 지났고요. 예. 29일까지 투표용지 인쇄가 됐으니까. 마지막 기회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있을 사전투표 직전에 한다면은 그 후보 중에 사퇴한 사람한테 X표가 되었기 때문에 유효한데, 그 시기가 지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당선인데. 박원순 후보를 이기고 당선된다는 것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마지막이라도 후보 단일화 시도할 건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그게 관건이 됩니다. 현재는 기계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은 박원순 현 시장에 비해서 한 20%가 좀 밀리고 있죠. 예. 물론 이후에 아까 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수문표가 나온다든가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든가 앞으로 남은 기간 13일, 14일 남은 기간 동안 특별한 무슨 하나의 계기가 생긴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일화의 실효성도 확실치가 않아서 좀 후보 단일화는 좀 가능성 크지 않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단일화를 한다면 뭐 판세를 바꿀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까지 멀리 바라보는, 물론 뭐 김문수 후보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들 다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단일화에서도 실패를 하면 정말 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저도 단일화 가능성이 별로 낮다라고 저도 보는 그 시각인데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0%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 그 24%. 서울에서 예, 20%를 받았고, 예. 안철수 후보가 22.7, 유승민 후보가 한 7% 정도 받았거든요. 합치면은 50%가 넘습니다. 예, 단순하게 합치면은 예. 당시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가 42% 좀 넘게 얻었는데,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합친 만큼의 나올 가능성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중도 사퇴를 한다라면, 안철수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한다라면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이번 전국 단위의 선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로서도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적으로도 선거 비용을 35억 가까이 되는 선거 비용을 조달해온 것에 대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예. 당에서 빌리고 후원금으로서 받은 부분들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점들,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라면은 차기 자유한국당의 당내 개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완주할 가능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단일화 전에 이미 뭐 벽보를 봤더니 뭐 오늘 일간지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 화면으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바꾸자 서울. 근데 2번, 3번의 구호가 똑같아요. 구호부터 바꾸자 서울로 단일화됐어요. 글쎄, 뭐 이런 전략에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예.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제 저작권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먼저 얘기하던데요. 바꾸자 서울을 먼저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두 후보가 다 지금 박원순 시장을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7년 동안에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이런저런 문제 지적하면서 바꾸자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 우연히 일치한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아까 추 의원 지적했다시피 또 후보 단일화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뽑는 선거가 아니라 많은 지역은 8명까지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줄투표 예. 가능성이 있고 구청장은 어떻게 기초단체장, 할 거며. 구청장 그러니까 또 뭐 의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의 광역단체장에 자당의 후보가 없으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확실한 다른 뭔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단일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 선거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기도지사 후보 어제 토론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지금 여배우 얘기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쪽에 계속 관심이 가고 있어요. 너무 네거티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애초에 네거티브가 불가피한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경필 후보 경우에는 아들의 마약 문제로 인한 구속 문제 또 이제 본인의 가정사 문제가 또 약점으로 있었고 이재명 후보도 물론 여배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형과의 또 이제 갈등 이런 집안의 복잡한 사정들이 내역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기지사 선거는 정책 선거라든가 공약은 실종돼 버리고 오히려 이런 네거티브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안 하고 제3후보인 김용환 후보가 바른미래당 김용환 후보가 후발주자지만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경필 후보로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것을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주는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쟁 구도가 갖는 특성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방어할 사람은 현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경필 지사가 방어하는 거고 예. 도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 등이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같으면 그런데 예. 현재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세 대상이 현역이 아니라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현역이라면은 대체로 공세 대상은 현역일 때 그동안 해왔던 정책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아직 경기지사를 경험해보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선들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쪽에 대한 공격은 아무래도 개인의 문제, 사적인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뭐 의혹 수준이지만은 이런저런 게 나온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들이 뭐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입니까? 뭐 선거를 한두 번 치른 것도 아닐 테고 후보들 각각에서는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되게 뭔가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세를 취하는 쪽은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뒤집어 보자라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뭔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아니겠는데 워낙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다는 저희들 뭐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대충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위기의식을 그동안에도 느껴왔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뭐 경부선 라인 탄다고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 이게 저 밑에도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가장 관심은 그 부울경이라고 표현하는 이른바 PK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입니다. 그동안에 광역단위 선거에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당선된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은 있지만은 과연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 어떤 성적표를 내느냐라는 것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지방 권력이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또 될 거고요. 과연 또 이제 이른바 TK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느냐, 또 혹은 역전이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정우택 의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후보 중에서도 이른바 뭐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도 홍 대표가 좀 백의종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백의종군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알아는 얘기잖아요. 뭐 이러니까 또 홍 대표도 또 거친 지금 설전을 펼치고 있는 집안 싸움 흐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는 그래도 당 대표인데 당 대표가 나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주요 후보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일부에서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까지 염두에 둔 거다, 책임론까지 염두에 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당장 현재의 홍준표 대표가 각 후보들에게 도움되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론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의종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빨간 옷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김문수 후보도 아까 화면에 보셨지만은 자유한국당의 기본 색깔인 빨간색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움직이고 있는데 뭐 배현진 후보도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당 대표는 오히려 당색의 빨간색보다는 백의종군 말 그대로 하얀 옷을 입고 움직이셔야 하는 것인데 홍준표 대표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구상이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 행보가 지금 너무 여당의 핵심을 유리한 것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했을 때 불리하다고 느끼는 일부 후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야당이고 좀 뭐 열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조직이 탄탄한 정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판세를 바뀌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뭉치는 측면도 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조직이 가동이 되려면은요, 당 지도부부터 뭔가 이번 지방선거 임하는 자세가 똑같아야 될 것인데 이슈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서로 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또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이념 문제를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 전체가 약세에 있을 경우에는 뭔가 지역에서 쟁점화시키는 그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 정체가 약세이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각시키면은 지역에서 뛰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특정 정당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죠. 근데 지금 조직이 좀 부족한 당도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조직이 부족한데 게다가 공천 갈등까지 지금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같은 후보예요. 뭐 전에는 뭐 서로 경쟁을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박종진 후보도 사실 지금 공천을 받아서 뛰려고 하는데 개소식을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좀 더 통 크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준석 후보의 그 지역 공천한 노원병은 본인이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그 개소식이 월요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월요일 저녁 7시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마땅하게 그때 다른 일정도 없었고 집에서 멀지도 않은 위치였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노원병 개소식에는 참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TV 토론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었겠죠. 불편한 심정이라든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다시피 마지막 최후 공천 과정까지 당의 조직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요. 유승민 공동대표는 공동대표 방식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안 후보는 서울시장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훨씬 더 지금 조직정비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안철수 후보 말씀하실 때 이 3등이 이후에 본인의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는 대권 가도의 변수라고 했었는데 이 3등 여부가요. 예. 그러나 사실은 그 못지않게 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의 전성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뭐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경남도지사 선거 지금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좀 변수가 좀 새로 생겼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판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차피 특검 조사가 선거 마치고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경찰 수사가 이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그 경남지사 선거에 드루킹 사건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용의 성격을 따라서 야당이 이걸 공세화하는 데 좀 실패했고요. 더 큰 이슈인 지금 한반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이 압도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렇게 야당의 무기로 활용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드루킹 사건을 의도적으로 뭐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려면 중앙 정치에서 큰 쟁점이 돼야 될 것인데요. 중앙 정치에서 큰 쟁점화 시키는데 야당도 메신저로서 신뢰가 좀 부족했고요. 무엇보다도 북미 정상회담 등이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드루킹이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는 그 요소는 크게 작동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만 더 간단하게 더 짚겠습니다. 그 하루 전에 치러지는 그 북미 정상회담, 예. 이 뭐 그게 이제 치러진다면 그게 뭐 만났는데 헤어질 가능성보다 뭔가 이렇게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이미 영향을 미칠 대로 미쳤다. 만약에 그 회담 자체가 실패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 이미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관심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 투표가 6월 8일과 9일에 진행이 됩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면은 6월 13일에 네.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그런 시각으로 본 적은 없었는데요. 참석 여부에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 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